하쌤입니다. 코레일이 서류 전형 통과자 대상으로 NC에서 샘플 문항을 공개했죠. 수리 2번이 자료 해석 유형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아니나 다를까 각기 다른 생각을 내비치면서 왈가왈부하고 있더군요. 자, 이 문제는 지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지수 관련 신문기사 보고서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자, 지수는 어떤 공식에 무엇인가 값을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입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아니고 산출치죠. 자, 1번 보세요. 2015년 물가를 100으로 하여 등락률을 산정했다. 자, 세 개 품목 전부 다 2015년 동일하게 교차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는 100입니다. 등락률을 산정했다. 즉, 이 세 개 품목 가격의 변화 움직임을 보겠다는 겁니다. 1번 진술이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세 개 품목의 가격이 2015년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때 2015년도 측정할 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 지수에 대한 개념이죠. 그 이후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화 추이를 보자는 거죠. 이와 같은 지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답을 바로 찾죠. 자, 2번 보세요. 자장면 찾습니다. 자장면은 노란 실선입니다. 2015년 대비 최근까지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자, 올랐다 떨어졌다 등락에 대한 얘기죠. 자장면이 맨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렁탕 2010년부터 15년까지 설렁탕은 푸른 점선이죠.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왜? 자, 이 푸른 점선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진술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은 기울기죠. 5번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그래서 2015년 2019년 대비하는 거죠. 자장면 설렁탕 커피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자, 자장면이 맨 위에 있고 설렁탕이 다음에 있고 커피가 맨 아래에 있죠. 그래서 그 순서가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렸을까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2015년도 이 세 개 품목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이거죠. 가격은 모릅니다. 근데 4번은 가장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합니다. 2015년도 측정할 이 시점에 세 개 품목의 가격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격을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수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지수에 대해서 알면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모르면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틀리죠. 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의 특징, 통계표 아니면 그래프죠. 앞에서 본 이 문제는 지문이 그래프입니다. 자, 통계표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표 각 데이터는 수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한 문제풀이 방식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통계표든 말든 그래프든 말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죠. 비교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한 기준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1 또는 100이죠. 이 문제에서는 100을 비교 기준값으로 제시한 거죠. 자, 그리고 통계정보 맹칭 그리고 척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측정치가 있고 산출치가 있습니다. 측정치는 세다, 제다의 뜻이고 산출치는 이와 같은 세고, 젠 값을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입니다. 계산값이죠. 자, 퍼센트, 비율, 비중, 물가, 지수 이와 같은 것은 세고, 제고한 값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그래서 산출치입니다. 이것을 알면 눈 감고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절약과 유례량에 대한 이해. 자, 2015년도 그때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뒀습니다. 이게 바로 절약값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그 시점에 책정했을 때의 값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유량이라 그러죠. 그리고 시간의 변화가 있다.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지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 만났을 때 바로 답을 4번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점 2015년도 이 세계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이거죠. 그래서 이 시점의 가격이 얼마이다, 비싸다, 비싸지 않다 논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이와 같이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틀립니다. 자, 이 문제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물가 지수죠. 2010년도를 기준으로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둔 겁니다. 상하수도료 100, 상수도료 100, 하수도료 100.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상하수도료는 상수도료 플러스 하수도료죠. 생활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 지수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0년도 상수도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바로 나오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뒀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수도료가 하수도료보다 비싸다, 싸다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눈 감고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자, 수포자랍니다. 근데 계산에 의한 문제풀이 시도 버리고 이제 비교하니까 반 정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서교공 합격자 피셈 문제 그거 죽으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피셈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초급 정도의 문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셈 문제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NCS에 맞는 문제 찾아서는 연습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개념 잡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제대로 잡아주면 문제 풀이 쉽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